여러분 진짜 큰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큰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물론 저희는 지금 앉아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30세 이상에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을 올리는 대사증후군 3명 중에 한 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기도 지금 3명 중에 한 분이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3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비만, 우리가 여러 가지 동반된 질환을 올릴 수 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런 비만이 벌써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라고 해요. 아, 엄청 높네요 진짜. 대사증후군과 비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이걸 좀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비만이랑 대사증후군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생각해보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어떤 식습관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쵸. 혹시나 먹는 게 문제, 그리고 적게 움직이고 많이 먹고 이런 게 그럴 문제지 것 않을까? 같아요. 저만 해도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살이 찌고.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들어봤는데 정말 기름지게 많이 먹어요. 아, 이게 연관관계가 있고요. 아니 네. 기름진 걸 좋아하는 거지 뭐 많이 먹지는. 제가 지난 다른 그런 식이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살이 찌고 이렇게 하는 거의 한 80% 정도는 식이에요, 식이. 식이가 그렇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 식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해보면은 옛날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서구식 식이를 우린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소화지방과 붉은 육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먹고, 그리고 칼로리 섭취도 많이 놀라졌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이런 비만 인구의 증가와 이런 대사증후군의 증가와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 쌀 같은,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쌀이나 이런 탄수화물의 식단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탄수화물 가사 섭취가 건강에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사실 들어서 오창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진 거 오늘 대창 먹었다 그러면 밥을 안 먹어. 그러면은 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제 뭐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조선 시대에는 쌀이 정말 주식이었고요. 밥을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봉으로 먹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해외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잖아요. 하긴 오히려 고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귀했죠. 그랬죠. 그렇죠. 네, 뭐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활동량이 많았던 것도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도 많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소고화된 시기가 들어오면서 이런 비만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쌀이나 특히 이제 전곡류, 현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이제 의학자들이 매겨놓은 가장 건강한 시간들이 있는데 보통 거기에서 항상 상위권, 거의 1위를 차지하는 게 지중해식식이에요. 거기에 전곡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혈압에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가 또 대시식이라고 있어요. 이런 건강 시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이런 전곡류예요. 전곡류, 그리고 다양한 채소, 유제품. 전곡류에 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 전곡류는 보통 현미, 귀리 이렇게 이제 도정하지 않은 쌀이 들어가고, 백미는 물론 그걸 제거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섬유소나 미량 영양 파이토케미칼들이 조금 제거는 되지만 그래도 소량 들어있고, 우리는 근데 쌀만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반찬이랑 많이 먹잖아요. 그쵸. 다양한 반찬하고 많이 먹기 때문에 이거는 비록 도정을 하면은 정제 탄수화물 범위에 들어가지만 다른 영양소들이 많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 자체도 느려지고 한 번에 혈당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다른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나 과자 이런 것들과는 다른 음식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도정되지 않은 쌀은 특히 우리에게 매우 좋은 음식이고, 도정된 쌀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먹으면은 대사적으로는 권장할 만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쌀의 섭취를 줄이고 고기 섭취를 늘리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있다. 저는 그 저탄고지가 사실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저탄은 뭐 좀 그렇긴 한데 고지. 그러니까 밥을 줄이는 건 쉬워 보이잖아요. 고기를 그러니까 줄이는 고기를 것보다. 많이 먹는 건 좋잖아요. 사실. 이게 또 틀린 얘기인가요, 그러면?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저탄고지가?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약 65% 정도예요. 전체 영양 100%에서 65%가 약간 좀 많은 편이긴 해요. 보통 40에서 60 정도를 말하는데, 그리고 특히 도정되지 않은 쌀은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아미노산, 파이토케미컬, 미네랄, 식이섬유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이런 건강 시기에서 그런 전곡류로 포함되어 있는 성분인 거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전곡류 같은 좋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되면은 포화지방이나 붉은 육류의 섭취가 늘어나요. 가공육 같은. 근데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나 비만의 위험도를 올리는. 너무 저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약간 비난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제가 그렇게 먹으니까요.
그리고 또 꼭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식이에 대한 그 직접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보면은 다양한 충돌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그 믿을 만한 학술지의 내용을 믿으시면 돼요. 왜냐면은 과학자들이 많은 오류를 해요. 특히 식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활 행태를 조절할 수가 없고 면밀히 살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걸 먹는다고 하지만 다른 걸 뭘 챙겨 먹고 있는지 이런 걸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최근에 이런 걸 꽤 잘 조절하는 그런 스터디들 혹은 기존에 있는 것들 많이 분석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됐는데 2019년 4월에 유럽 심장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총 24,0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을 이제 2년마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그 9개의 다른 또 연구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총 46만 명 정도의 환자를 봤더니 여기서 나온 결론은 저탄수 그룹에서 사망률이 22% 정도 높았어요. 저탄수에서요? 저탄수 그룹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보통 저탄수 그룹은 필연적으로 이런 육류섭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섭취가 올라가고 이 좋은 탄수화물 안에 들어있는 여러 파이토케미컬이나 식이섬유 그리고 미네랄 이런 것들의 섭취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의 연구로 2018년 9월에 란셋지에 나온 논문에서도 란셋도 또 유명한 학회죠. 매우 유명한 학회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 결과를 많이 검증한다는 건데 거기서 보면은 15,000명 정도를 25년간 진행된 연구에서 40% 미만의 탄수화물 섭취에서는 사망률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근데 막 저탄고지 한다 하면은 막 10% 미만으로 막 탄수화물 가혹하게 줄이게 되는데 엄청 줄이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40% 미만만 돼도 유의하게 사망률이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쌀이나 이런 다양한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영양소들을 놓치게 되고 심혈관계 질환 올리는 포화지방이나 가공육 이런 것들의 섭취가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대략 이런 40% 미만의 저탄수화물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쵸. 물론 초반엔 살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빠질 수 있군요. 다양한 질환이 생기더라도 살은 빠져요, 사실. 결국에는 그 살이 빠지면서 이게 대사적으로 안전한 건지 건강한 건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의 결론은 심혈관계 질환을 올려서 사망률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한데요? 특히 식이는 뭐 한두 달 하는 게 아니라 막 그게 생활이 돼버리면 몇 달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망률을 올리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드시고 꼭 내가 뭔가를 꼭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저탄고지는 안 좋은 거네. 그쵸, 저탄고지는 좋지 않아요. 쌀은 우리 몸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전공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럼 정제된 당,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은 안 좋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왜 나쁜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은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설탕, 시럽 같은 단순 탄수화물이랑 어떤 가공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아까 생각하시는 게 그 가공 탄수화물이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밀가루나 백미 같은 거고 설탕이나 시럽은 누구나 이게 안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걔네는 진짜 안 좋아요. 왜냐면 쌀에 들어있을 수 있는 다양한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쵸, 당만 올리기 때문에 그 당만 올리면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당이 한 번에 올라가고 한 번에 떨어지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고혈당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또 갑자기 떨어져요. 우리 몸이 인슐린을 내보내면서 그러면 허기를 느껴요. 그럼 또 그거에 리바운드로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맨날 바닐라 라떼 드시는 분들은 그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창 선생님이 그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그래서 당을 천천히 올려야 우리 인슐린들도 이제 제때제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리고 밀가루 같은 거는 대부분은 저희가 추천하지 않는 게 다른 반찬과 골고루 먹는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드시지 않기를 추천드리는 거고 그래도 이제 현미나 이런 이제 전공류가 가장 좋고 백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소량 들어있긴 해요.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실 쌀은 좀 억울하네. 이게 약간 좋은 탄수화물이었네요. 그쵸. 사실 쌀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비만 인구나 대사 이런 증후군의 유병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왜 탄수화물이 막연히 안 좋다고 이렇게 인식이 됐을까? 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안 좋은 과자나 설탕물 이것도 탄수화물이라고 하고 쌀도 탄수화물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에게 이로울 수 있는 탄수화물을 좀 멀리하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탄수화물이라고 다 같은 탄수화물이 아닌데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국내 대사증후군이나 뭐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시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네, 골고루
골고루 네. 먹는 거는 정말 네. 좋아요.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골고루 먹는 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그리고 붉은 육류나 가공류가 생각보다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유념하시고 뭐 쌀은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는 저는 약간 의식적으로 쌀을 좀 줄이고 네. 뭐 다른 걸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거였네요. 다양한 이런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 보면은 저탄수화물 그룹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희 헬프님들도 이 영상 보시고 본인의 식습관이 어떤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시면 특히 요새 조탄고지라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막 무분별하게 퍼져 있으니까 바로 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